도동항구 울릉도의 관문과 같은 그런 곳이랍니다. 자, 지금 이 도동항구를 출발해서 여러분들 모시는 이곳은 울릉도 육루토 메인 코스입니다. A 코스를 모시고 이동합니다. A 코스가 여러분께 주어지는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늘 변함없이 저희 울릉도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진심을 다해서 감사의 말씀 또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모시는 3시간 30분 남짓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울릉도 여행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재미있는 그런 여행이 되실 수가 있도록 여러분들을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울릉도 무사 입성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시는 기사 이봉기입니다. 굳이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기사는 박수를 몹시 싫어하는 기사입니다. 아직까지 골목길을 제대로 벗어나서 출발도 못하고 있는데 박수 먼저 받고 나면 몹시 부담스럽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동네 좀 복잡하지요? 예전부터 좀 그랬습니다. 139년 전에 이 땅에 개척민들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개척민들 16가구 54명 개척민들이 처음 들어와 보니까 물론 그전에도 주민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의 어떤 정책, 세완이나 공도 이런 정책 때문에 섬을 잠시 동안만 비워놨던 적이 있더랍니다. 그랬더니만은 저 멀리 바다 건너 외인들이 잠시 건너와서 이렇게 마을을 이용해서 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옛 도방창이라 부르고 한자식 표기로 그 도자를 써서 지금 도동이라고 부르는 명실상부한 울릉도의 명동에 해당된다는 울릉도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고 울릉도에서는 가장 복잡한 마을 도동마을을 지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참 좋습니다. 기사가 굳이 마스크를 아주 센 마스크 KF94, 96, 98 이런 거 안 썼는데도 기사가 호흡을 하기 아주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 성능 좋은 마이크를 통해서 기사의 거친 호흡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은 10분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울릉도의 모든 문화, 행정, 상업의 중심이 된다는 마을, 도동마을을 지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먼저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들 정면적으로 나타나는 국기 펄럭이는 건물 한번 보십니다. 울릉읍 사무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울릉읍 사무소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일방 통행길 아주 좁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이 골목 안쪽에는 분청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세무서도 있고 등기소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모든 관공서가 그 골목 안쪽에 다 있습니다. 울릉도의 행정의 중심이 되고 계속해서 울릉도의 문화의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계단 위쪽으로 지나는 학교 한번 보십니다. 109년째 접어나는 울릉초등학교 지나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좌측편으로 울릉중학교가 지나가고 있는 이곳이 울릉도 명동의 하락군대입니다. 참고로 울릉도 초등학교 4개 있습니다. 등교가 1개, 합이 5개입니다.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는 유일하게 딱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울릉도의 가장 중심이 된다는 도동 삼거리입니다. 도동 삼거리에서 여러분들 모시는 금일 오후 일정 우리는 오른쪽 언덕을 넘어서 육루토 메인 코스 A 코스를 출발합니다. 여느 때 같으면 우리는 좌측 언덕을 넘어갑니다. A 코스가 좌측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섬을 한 바퀴 도는 A 코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이유로 특별한 사정으로 우리는 반대편 언덕을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숙소가 있는 이곳이 울릉도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복잡한 마을 도동마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 언덕을 하나 넘으시게 되면은 울릉읍의 2번째 마을입니다. 저동마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만나보시게 될 저동마을은 울릉도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넓은 마을이 저동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수가 가장 많은 곳. 그리고 버스 반대편 뒤쪽편 언덕을 하나 넘으시게 되면 울릉읍의 마지막 마을 사동마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동은 울릉도의 신도시에 해당된다는 곳이 사동마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울릉읍 안에는 이 도동과 저동, 사동, 세 동네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작년 재작년입니다. 2019년 9월 말 현재 기준에서 울릉도에 거주를 했던 거주민 수가 9,191명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현재 기준에서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울릉도에 거주를 했던 거주민 수는 10,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만 명에서 9,100명 아주 주민수가 급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웁니다. 자녀 셋째부터는 2,600만 원 정도에 되는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기사가 여러분들 모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 열악한 울릉도의 도로 여건상 그리고 여러분께 주어져 있는 이 타이탄 시간 관계상 버스를 일일이 정차를 해서 여러분께 다 보여드릴 수는 없다는 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사가 진행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2시 방향 됩니다, 좌측으로 10시 방향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빨리빨리 보셔야 한 가지라도 더 보실 수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26분의 여러분들을 모셨는데 여러분들은 애초에 여러분들 처음 모실 때 기사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멋지고 아주 괜찮은 안내자를 대동을 하시고 울릉도를 방문하셨는데 기사는 이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울릉도를 잘 모르시는 울릉도 첫걸음 하신 여러분들 모시면 기사가 여러분들께 마음껏 구라칩니다. 여러분 모시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은 별로 반감이 없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 안내자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울릉도 너무너무 경험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울릉도를 주민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대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아집니다. 벌써부터 요구사항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26분 모셨는데 우리 버스는 37분을 모실 수 있는 버스입니다. 27분을 모실 수 있는 버스가 따로 있습니다. 덩치가 작은 버스. 이 버스를 마다하십니다. 우리는 복잡한 거 싫다, 작은 버스 싫다, 큰 버스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버스를 대기를 했습니다. 대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낡은 버스 싫다, 울릉도에서 가장 새 차 내놔라 해서 가장 새 차를 대기했습니다. 또 여행하시는 내내도 아마 기사를 무척이나 이분이 괴롭힐 걸로 지금 짐작을 합니다. 벌써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기사가 너무너무 가기 싫어하는 곳, 버스가 힘들어서 못 가는 곳, 이곳을 선택을 해서 꼭 보여달랍니다. 기사가 마다했는데도 사무실에 압력을 넣어서 사무실에다가 윗전에 압력을 넣어서 우리 버스가 그 힘든 곳을 가지도 못하는 곳을 가자고 억지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사가 운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여행하시는 얼마만큼 여행을 열심히 하시는지 이걸 판단을 해서 아주 힘든 곳을 보여드리는지 말든지 판단을 할 겁니다. 자, 울릉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넓은 마을 저동마을 당도하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 보실 거 버스 정면 쪽으로 보십니다. 울릉도의 유일한 학교 고등학교도 한번 보십니다. 남녀공학종합고등학교 울릉고등학교 나타납니다. 69명의 우리 젊은 재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울릉고등학교, 이 부석진 외딴 시골 섬마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서울에 있다는 그 대단하다는 학교에서 대학교에도 진학을 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공부 잘해서 가는지 지역특성상 혜택을 받아서 가는지 뭐 그런 까지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간답니다. 자, 저동마을 당도하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 보실 것은 여러분 보시고 북면의 마지막 마을 현포마을을 지나올 때 이렇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동쪽의 촛대암이 그림자를 들이운다라고 안내 받으시면 그 촛대바위가 여러분들 버스 정면 쪽으로 나타납니다. 울릉도에서는 가장 뾰족하다 해서 촛대바위라고 불리고 있고 일명 저 바위를 효녀바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저동마을에 뱃일을 하는 나이 많은 아버지와 아주 어린 딸이 살았더랍니다. 이 뱃일을 하는 아버지가 저 먼 바다에 일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자 이 어린 딸이 저 먼 바닷가에 나가서 아버지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그냥 바위 돌로 변해버렸다는 그 효녀바위가 있는 곳.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지나는 항구, 우리나라 동해 유일한 어업 전쟁기지입니다. 저동항구 지나갑니다. 모든 오징어 잡이 배들이 여기서 조업을 다 시작을 하고 오징어를 잡아서 여기에 다 집합을 하는 오징어 종합 공판장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지나오실 때 잠시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보셨던 반장은 유감스럽게도 오징어 눈가리 하나 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지나는 똥개도 많은 잔에장 물고 다니는 성실을 이뤘던 그런 곳이라고 소문이 났었지만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같으면은 지금 시간 같으면은 새벽에 잡아온 오징어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어야 정상인데 울릉도 오징어가 얼마만큼 귀해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보시다시피 오징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 멀리 시설도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지난 엄청난 시설 저동항 방파제를 한번 보십니다. 저 방파제가 처음 건축이 됐을 무렵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큰 방파제였고 이 동해안에서는 가장 큰 방파제였습니다. 저동항 방파제. 물론 처음에 그랬습니다. 지금 기사가 아주 짤막하게 안내를 드릴 텐데 아주 짤막하게 지금 드리는 안내는 기사 개인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치색이나 사상이나 이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안내만 드립니다. 기사는 그런 거 잘 없습니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잠시 안내만 드립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되기 바로 직전 시절입니다. 국가재건추진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부남을 타고 울릉도를 다녀가게 됩니다. 이 부남이 저동항구에 접안을 할 시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선을 가지고 이 위원장을 모시러 가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저 바닷물에 발을 퐁당 빠지게 된답니다. 그러고 나서 수행원들한테 이렇게 읽답니다. 야, 이제 우리 울릉도도 잘 한번 개발 좀 해봐야 안 되겠나 이랬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 방파제부터 건축이 됐다는 겁니다. 울릉도 근대개발의 시초가 되는 시설물 저동항 방파제였습니다. 뒤에 차가 지나갈 겁니까? 알겠는데 뒤에 차가 지나가냐고요? 뿐만이 아니고 기사에게 뿐만이 아니고 사무실에 아주 특별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몹시 힘들고 불편한 여행을 기사가 여러분들 모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많은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불편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르치면서 여러분 모시고 하면서 이것저것 다 보여드리고 행선지마다 들러서 구경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요 시간 드리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못하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서 지금 쓰러질 지경이랍니다. 맞습니까? 네. 진짜로 배고픕니까? 네.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점심 식사를 먼저 해야 되겠다 요구를 합니다. 그 점심 식사가 준비되는 곳은 아주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들 최종 목적지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는데 우리 버스로 여러분들 최종 목적지 모시다 드립니다. 물론 이것저것 다 거치고 난 뒤에 일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가장 우선적으로 점심 식사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스로 여러분을 모시고 점심 식사부터 해결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행을 시작하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본 여행사에서 들어드립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용하시는 본 여행사 우상국 투어는 울릉도에서 가장 큰 메이저 여행사입니다. 역시 가장 큰 메이저 여행사답게 여러분들의 이렇게 힘든 요구도 들어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얘기 듣고도 뭔가 뭐 나오는 거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죠? 이 문제는 박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 분들을 같이 대동하고 오시면은 여러분들은 참 편하신 분들입니다만은 기사나 회사에서는 몹시 불편한 분입니다. 이분이.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앞에 정면 쪽으로 나타나 보이는 저동항 방파제 모퉁이를 지나시면서 또 하나 대단한 거 여러분들이 참 많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참 많이 그리워하시고 그리고 참 많이 다녀오시고 싶어 하시는 거 대단한 거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모퉁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버스 정면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로 보실 겁니다. 짤막한 해안선 바다 한가운데로 보시면은 울릉도 부속섬 중에서는 가장 큰 섬이면서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섬입니다. 그 유명한 죽도가 멀리에 나타납니다. 높이 113m, 넓이가 약 6만 평짜리 죽도, 한 세대 세 가족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여러분들 TV로 보셔서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그 유명한 섬 죽도입니다. 내일 들어갑니다. 내일. 결제가 내일 죽도 다녀오실 겁니까? 내일 상황. 참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죽도 가시는 표도 구하기 힘들어서 사무실에 사전 하시는데 저 표를 미리 확보를 해놨습니까?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976년에 시작을 했던 울릉도 해안 일주도로공사 그 미완성의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55년간의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1976년에 시작을 했던 그 미완성의 일주도로 중간에 길이 없었습니다. 울릉도 해안 일주도로 공사 56.5km를 공사를 하는데 중간에 길이 없었던 관계로 섬을 한 바퀴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미완성의 부분 4.4km를 이 터널, 어마어마한 터널 구간 3.8km 터널 구간을 개통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완전 일주를 하시게 만들어 놨습니다. 1976년에 시작을 했던 울릉도 그 미완성의 일주도로공사 그 55년간의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작년 3월 말로 완전 개통이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전에 다녀가셨던 분들은 이런 곳이 있는 줄 없는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울릉도의 숨겨진 비경, 숨겨진 절경들이 한꺼번에 여러분들을 반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다녀가셨던 분들은 이곳을 다시 지나가 보시기 위해서 울릉도를 재차 3차 방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다니는 버스 앞으로 30분 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26분, 11시 26분, 12시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근한 점심이 준비된 여러분들 최종 목적지 마산분하고 나리훈지 여러분들 점심 준비된 식당 앞으로 여러분들 모실 겁니다. 많이 힘들고 배고파서 시장하신 분들은 30분만 참으시면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해보시는 아주 특별한 맛을 여러분들은 보실 겁니다. 점심 식사도 아무리 생각해도 요거를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도착하시면은 그 도동에서 그냥 백반 대접해드립니다. 여러분께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백반 대충 이렇게 만든 백반을 대접해드리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최종 목적지에서 그 엄청난 점심 식사를 직접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진 여행을 좀 잠깐 찍고 갈 수 있어요? 네? 다시 안 오죠? 아니, 사진 좀 찍고 갔어요. 그렇게 부양으로 하지 마세요. 아니. 기사님 여러분들 배고파서 쓰러지겠다면서요. 그래도 여기 다시 안 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다시 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래서 여러분께 그런 요구가 없었다면 기사가 이것저것 이 터널 지나고 나면은 다시 이 터널 끝까지는 버스가 돌아올 겁니다. 돌아와서 여러분들 특별하게 신청을 하신 패키지 포함된 선택 관광지 요거를 마무리 시켜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기사가 잘난 척 하면서 죽도 보시라고 사진 한 장 찍자 10분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은 지금 요걸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더라면은 여러분들은 배가 고파서 기사를 잡으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구하신 대로 기사는 아무런 반응 없이 요구하신 대로만 시간을 운영을 합니다. 이런 구석진 시골 섬마을에 이런 엄청난 시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시설입니다. 터널 전에서 이 마을을 다녀오기 위해서는 섬을 반대편으로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1시간 40분여 이상을 섬을 반대편으로 돌아서 도착을 하든지 아니면은
배를 타고 반대편 마을로 도착을 하든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만은 이 길이 없던 구간이 완전 개통이 되면서 버스를 타고 10분도 안 걸리는 5분 만에 바로 반대편 마을에 도착을 시켜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1.8km의 터널 통과를 했습니다. 마지막 터널, 선목 터널, 아주 짤막한 터널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은 울릉도의 빼어난 절경 감상하실 텐데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실 테니까. 우리 이거 보고 이제 반대편 사람들이 오면서 봐요. 날씨가 점점 들어가는 건 포함되어 있어요. 저기서 뭐 해본 거야? 아, 그 TV에 나왔는데 농사 무서워요? 거기 더덕인가 뭐 하던데요. 그랬죠. 아 저기 사신 분들이요. 예. 이슬 먹고 살고 있어요. 아니 TV에 나왔어요. 아들하고 부부하고. 근데 더덕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아 드디어 정말 우리 예쁜. 대표적인 중에 나옵니다. 그 아. 얘기 하나씩 나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정면적으로 나타나는 저 절경이 울릉도를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절경 서남의 절경입니다. 이 숨겨진 울릉도 비경들 여러분들 전에 다녀가셨던 분들은 이런 곳이 있는 줄 없는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이 아름다운 절경들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우와. 자, 뒤쪽으로 여러분들이 다녀오실 곳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서 좀 이따 점심 식사하시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시고 나서 점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기사를 아주 많이 괴롭히는 여러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면적으로 나타나는 울릉도에 딱 두 개 있는 자연굴 말 그대로 설명도 필요 없는 옥력을 통과합니다. 공욕을 옥력을 통과하시자마자 여러분들 오른쪽 아래쪽으로 울릉도 선녀탕 지납니다. 잠시 물 드릴까? 싼데다 와. 손녀 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나면은 이 길을 다시 되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신청하신 일반적인 손님들 모시면 별도의 시간을 내서 다녀오실 수밖에 없는 저곳을 여러분들은 A코스 투어 중에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시켜드리고 다시 버스를 불편하게 이곳까지 여러분들 모시고 올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 재밌어. 이분들은 박수에 참 인색하신 분입니다. 이래도 박수 안 칠 겁니까? 기사가 박수 받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인솔하신 이분께 여러분들은 이 보답을 해드려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목적하신 관음도입니다. 아 제가 가는 관음도 연도교는 5년 전에 다리를 설치해서 울릉 본습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다녀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시간 되면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다녀오실 수 있는 곳을 여러분들은 신청을 해 두셨습니다. 오시고 갔다가 식사하고 다시 돌아와서 저 관음도를 여행을 하시고 다시 이쪽으로 여행을 할 겁니다. 관음도 먼저 관음도를 안내를 좀 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삼선함은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관음도 다녀오시고 나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음도인 이유는 관음도 섬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은 관음상이 누워있는 것을 담아대서 관음도라 부르고 있고, 저 관음도가 또한 절경인 이유가 관음도를 저쪽 바깥쪽 바닷가 쪽에서 바라보시게 되면은 아주 큰 불이 두고 있습니다. 관음 쌍굴로 이끄는 옛날에 해적의 은신처까지 됐다는 관음 쌍굴이 있어서 또한 저 관음도가 절경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A코스 투어 중에 관음도를 신청하신 특별한 시간을 내놔라 해서 관음도를 신청하셔서 일반적으로 모시는 A코스 3시간 30분이면 끝날 것을 저 관음도에서 1시간을 더 보내시겠답니다. 여러분들 식사부터 먼저 시켜드리고 이 불편하고 힘든 길을 다시 되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향하시는 목적지는 버스 전면 쪽 양지 바른
언덕 저거 정도만 올라가면 괜찮겠는데 저거 5배 이상은 여러분들은 저거 5배 이상 되는 산을 넘어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선암의 절경을 지나쳐 오셨는데 나중에 삼선암은 다시 안내를 드리기로 하고 오른쪽에 웅장한 바위 섬도 한번 보십니다. 오늘의 모든 바위 섬들이 제각각 생긴 모양 형상대로 이름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저 바위 섬 특별한 모양도 형태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름을 붙여야 되고, 그래서 붙여놓은 이름이 지 혼자서 항상 울릉본섬하고 다른 쪽을 바라보면서 딴청만 피우게 돼서 딴바위섬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딴바위섬. 날씨가 다행히 좋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시죠? 51호버서 26분 손님 모시고 12시까지 도착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죠? 예, 26분요. 점심 식사요. 예, 알겠습니다. 예. 땀바위. 딴바위섬. 나중에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시고 기사가 다시 모시고 이쪽으로 와서 관음도 여행을 시켜드리고 다시 이쪽 길을 해서 섬을 한 바퀴 돌 텐데 그때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선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기사님은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그게 왜 궁금하십니까? 역사적인가 아닌가, 그 체험인가 아닌가 궁금했어요. 이번 분야는 참 아무것도 아닌 하잘것 없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시는 A 코스가 지금 하시는 이 일주 여행 여느 해 같으면은 상상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시간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때문이라고 해야 될지 덕분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헷갈려서 작년부터는 이 바쁜 시기에 이렇게 여유를 부립니다. 지금 올 마지막 주말 정도 돼가지고 그죠? 이럴 때는 A코스2가 이렇게 3시간 뭐 정도도 안 주어집니다. 그냥 지금 향하시는 목적지 가서 뭔가 맛있는 거 한 잔 드시고 그냥 한 바퀴 돌아버리면 끝난 일입니다. 다른 분들이 밀려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을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쁜 이런 훈련들을 보냈는데 작년부터는 이렇게 바쁜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관 때문에 그런 이런 데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원래. 그러구나. 그죠? 이런 찬스를 또 쓰시는 분이 이분입니다. 또 그죠?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물론도 수많은 경험이 없으시는 절대로 이런 구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내시는 이 일정, 이 시간도 울릉도 경험 없으시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구상입니다. 그냥 울릉도에서 여러분들 안내자 사무실에서 배정하는 시간 맞춰서 여러분들이 여행하시면 끝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의도하신 시간을 제시를 해서 의도하신 대로 여행을 해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2번 왔었는데 이런 일정이 터널도 없었고. 아니요. 10년 전에. 뒷 일정들이 있으니까 밀려서 가는 거지. 자, 여러분들은 몹시 지루하실 겁니다. 다분하게 지루하실 텐데 잠시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접도 받고. 야, 뭐 붙여놔라. 자,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신 우리 버스는 몹시 불편하고 힘든 길을 건너가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경보 들어갑니다. 기사가 안내드리는 거 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덕을 못 보신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몹시 불편한 길을 건너가실 겁니다. 지금부터 앉으신 여러분들은 안전벨트는 기본적으로 착용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앉아 계신 자세가 조금
이렇게 흐트러져 계신 분들은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그래도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양손으로 허리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몹시 요동을 치고 많이 힘들고 불편한 길을 여러분들은 건너가십니다. 앉으신 좌석에서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양손으로 허리를 꼭 잡아서 안전하게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코스를 보시면서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들러서 바람 쐬고 사진도 찍으시고 여러분들 목적지 모시고 가서 목적지 도착을 해서 들렀다라는 사진 한 장 찍으시고 섬을 한 바퀴 돌아보시면은 투어 일정이 모두가 끝나는데 여러분들 모시고 가능하면 한 군데라도 더 보여드리도록 시간을 타이트하게 아껴서 이렇게 쓰도록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집이 몇 채 없는 아주 작은 부락을 몇 개 지나오셨는데 멀리 모퉁이를 지나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울릉군 북면의 천부 마을에 도착을 하실 겁니다. 아주 고즈넉함이 아주 진하게 묻어나는 천부 마을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정치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된 먼 옛 친구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정치가 물씬 묻어나는 울릉도의 가장 북쪽 마을 천부 마을을 잠시 경유를 해서 지나가실 테고 나중에 다시 모시고 천부 마을을 지나가도록 재차 지나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우리 울릉도가 예전에는 강원도 울릉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상남도 울릉군에서 지금은 경상북도 울릉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된 경상북도 울릉군 안에는 여러분들 숙소가 있는 읍이 있습니다. 한 개의 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북면 그리고 나중에 만나시게 될 서면 두 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신설된 독도리를 포함해서 25개리가 있고 57개의 아주 작은 마을 자연 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울릉도입니다. 한 개의 읍과 두 개의 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면과 북면이 있고 읍은 예전에는 남면이었습니다. 남면과 서면, 북면이 있었는데 행정구역상 남면이 울릉읍으로 성격이 되고 한 개의 읍과 두 개의 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동항에서 여러분들 처음 피켓을 들고 모셨는데 여러분들만 모시도록 버스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라오실 때 여러분들하고 다른 분들 4분이 버스에 앉아 계셨습니다. 8분이 오셨는데 4분이 멀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택시를 불러서 의료원에 먼저 가신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바다는 그렇게 힘든 바다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내자가 친절하게 안내를 드려가지고 바다를 건너오실 때 물명을 다 복용하셔서 그렇게 큰 경험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냥 동해바다를 만만하게 보신 그런 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4분이 거의 힘든 지경에 나타나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4분을 먼저 택시로 의료원으로 모셨는데 날씨를 보니까 바다는 그렇게 힘든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편했어요. 우리 아무 힘든 사람 없었어요. 자, 이렇게 편안하게 오신 여러분들은 이 울릉도가 그리고 여러분들 목적하시는 독도가 다소는 만만하게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한 섬들이 못 된다는 겁니다.
울릉도 오시면서 이 백길이 험난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지기수로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제공되는 식사도 마다하시고 버스 투어 뭐고 다 싫어하십니다. 이런 분들도 크게 낙담하실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까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릉도는 보건 의료원 딱 한 개밖에 없는 현대식 시설을 가지고 있는 종합병원 보건 의료원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응급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릉도 오시면서 이 백길이 험난해서 너무너무 고생해서 제공되는 식사도 마다하시고 버스 투어고 뭐고 다 싫어하시는 분들 보건 의료원 응급실에서 2박 3일 동안 아주 편안하게 눈 감고 계시다가 배 타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버스가 몹시 불편한 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기사님 혹시 일주도로가 지금 이렇게 검막한 것이 그 이번에 뭐 태풍 때문에 예전에 그 물 때문에 유실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비하는 과정입니까? 어떤 거요? 여기 험악한 구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시는 구간은 오늘의 계획된 공사 구간입니다. 유실된 게 아니고 계획된 공사 구간인데 지금 여러분들 지나시는 구간이 울릉군 북면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그 북면 땅을 지나서 여행을 마무리하시는 구간 서면 쪽으로 지나가시면서는 여러분들 이것저것 울릉도 절경을 보실 그런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때는 서면 쪽에서는 여러분들은 우리 한반도를 급속했던 작년 가을 마지막 태풍의 잔흔들만 보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도하실 앞에 있는 모퉁이를 지나면서 나타나는 울릉도의 가장 북쪽 마을 천부, 이 천부는 지금까지도 태풍의 영향, 태풍 피해를 단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는 아주 복받은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지상 낙원이라고들 부르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을 지도를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울릉도의 가장 북쪽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반도 울릉도의 가장 북쪽 땅, 우리나라 한반도에 태풍이 생성이 되면은 저 밑에 필리핀이나 남쪽부터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밀려오는 관계로 나중에 울릉도의 남쪽, 남면이 울릉읍으로 승격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남쪽이나 서쪽 엄청난 태풍의 피해를 여러분들은 직접 목격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울릉도의 가장 북쪽 땅은 태풍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사동 신항으로 도착하셨는데 기사가 여러분들 맞이하기 위해서 피켓 들고 서 있던 그 장소 내양 쪽에 그 방파제 안 내양 쪽에는 아무리 태풍이 불든 파도가 치든 여객선을 아주 안전하게 피항을 시킬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 피항되어 있던 독도 전용 여객선, 여러분들 타고 독도를 왕래하는 독도 전용 여객선 돌피노가 파도 한 방으로 그냥 침몰해 버렸습니다. 침몰해 버린 이유가 그 엄청난 방파제가 태풍 파도 한 방으로 완전 250m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곳을 여러분들은 통과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나중에 여행을 마무리할 때 직접 그 끊겨진 방파제, 아직까지 복구 공사를 못하고 있는, 지금 열심히 이렇게 바지선을 세워서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 복구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나중에 직접 보실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 태풍의 잔흔들도 서면 쪽을 지나시면서 계속 보실 겁니다. 이 북쪽 땅, 북면 쪽에서는 빼어난 절경 감상을 하실 테고, 그리고 서면 땅에 진입을 하면서는 여러분들이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해안도로를 계속해서 달리시면서 이런 잔흔들, 이런 것만 보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많이 불편하게 하는 도로공사, 아주 오래된 공사입니다. 해안 쪽으로 길을 넓히는 공사를 더불어 하면서 땅속에 지하 가스관 매설공사, 그리고 수도관 매설공사 같이 더불어서 합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많은 진척을 했다 그러지만은 기사가 다니는 길은 뭐 전혀 진척이 된 게 없습니다. 도로 폭이 확보가 안 되니까 우리 버스가 지나가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물론 뭐 열심히 공사하는 인해들이야 지금 뭐 없던 길을 또 옆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 길이 없던 바다를 메꿔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빨리 포장도 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려면 한참 오래 걸릴 겁니다.
공사 개요가 아직 올해 안까지는 마무리하기가 힘든 개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릉도 전역이 이런 봉사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불편한 이런 길을 계속 건너 다니실 겁니다. 됐는데 뭐. 하는데 여러분들은 선택관광지 관음도를 선택하셔서 관음도를 다녀오시도록 선택하셨는데 앞에 보이는 시설 이것도 여러분들의 선택관광지입니다. 울릉도 바닷속을 볼 수 있는 해중 전망대. 요거는 간단하게 뭐 15분 20분 정도면은 다녀올 수 있는 곳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선택관광지 관음도는 여러분께 1시간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버스는 여러분들 최종 목적지로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목적지 올라갔다가 나중에 다시 이 해안선을 따라서 여러분께 울릉도 섬을 다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정면 쪽으로 한번 올려다 보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버스 정면 쪽으로 나타나는 해발 530m 산 고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저 높이 높은 해발 530m 산 고지를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버스가 몹시도 울렁거리고 덜컹거리고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고 니꺼 내꺼도 없습니다. 반드시 꼭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생을 하고 있는 이 자생 특산 식물이 75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국토에 자생을 하고 있는 자생 특산 식물군의 18% 이상을 여기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울릉도에서만 자생을 하고 있는 자생 특산 식물이 32가지나 되면서 이 중에서는 8가지의 천년 기념물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우리 버스 몹시 한번 울렁거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꼭 잡아서 안전하게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산하시는 분들 계시네. 등산도 하시고. 자, 아주 많이 몹시 위험한 언덕길 한곡에 넘어서고 나니까 이제 온 세상 천지는 나물밭대기밖에 안 보입니다. 모시고 올라가면서 울릉도 나물 얘기도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울릉도 2박 3일 울릉도 계시는 동안에 울릉도를 대표하는 유명한 나물 부지깽이랑 취나물은 다 맛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뭐니뭐니 해도 울릉도를 가장 대표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주시는 유명한 나물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명이나물입니다. 한 명으로 3만을 거른답니다. 139년 전에 이 땅에 개천민들이 처음 들어와서 명의가 자고 있으면 겨우 내내 먹을 게 없었더랍니다.
겨우 내내 굶주림 속에 있던 계층민들이 그 이듬해 아주 이른 봄에 그 깊은 눈속을 뚫고 돋아나는 새파란 싹을 뜯어먹고는 명을 이었다 해서 이 나물 이름을 명이나물이라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이런 봄철에 울릉도 버스 투어를 하시든지 산행을 즐기시다 보면은 이 자연산 명이나물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자연산 명이나물 하나 보셨다고 해서 이거 뜯어가지고 자랑삼아 흔들고 다니시면은 여러분들 허리가 휘청할 만큼의 벌금 맞습니다. 부과되는 벌금 최고액이 3천만 원까지 부과가 된답니다. 우와. 풀 한 폭이 뜯었다고. 살림. 아주 많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울릉도 살고 있는 할머니들조차도 가게 문물에 잠그고 집 띄워놓고 저런 험준한 산에 밧줄에 동동 매달려가지고 나무를 뜯다 보면은 하루에 20kg, 30kg 두 번씩 뜯어 내려옵니다. 나물꾼들 나물 뜯어서 보따리 열자마자 물어보면은 1kg에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합니다. 나무를 뜯어가지고 하루에 수익을 50만원, 60만원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숨을 내걸어 놓고 나무를 뜯으러 다니는 이유가 됩니다. 울릉도 자생을 하고 있는 자연산 산나무를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됩니다. 울릉도에 3년 이상 거주를 한 거주민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허가를 내주면서 교육도 시키고 노란 조끼도 내주고 또한 채취 기간을 허락을 합니다. 해마다 한 달여 정도 채취 허가를 하는데 작년에는 20알, 올해도 20알 허가를 했습니다. 험준한 산에 밧줄에 매달려가지고 나무를 채취를 하다가 추락을 해서 사망하는 사망자가 보통 1년에 3명 정도가 나옵니다. 올해도 사망자를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겨 잡수고 찾으시는 울릉도 자연산 산나물에는 이런 깊은 애환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벌써 몹시 힘든 고개, 두 번째 고개를 이렇게 힘겨워 넘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몹시 힘든 두 번째 고개를 넘어서신 여러분들이 이제 남겨두고 계신 마지막 고개가 됩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험준한 세 번째 고개를 여러분들은 남겨두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고 두 다리 힘을 꼭 주셔야 되고 의자 등받이나 등받이에 붙어있는 손잡이를 반드시 꼭 잡아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실록이야. 이네. 네. 빽빽하니 땅이 안 보이네. 자, 이제 여러분들 준비가 다 되셨다면은 우리 버스도 가장 위험한 세 번째 언덕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버스가 몹시 힘겨워하는 구간이 되므로 우리 버스의 냉방은 잠시 소동을 시켰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원하게 냉방을 시켜 드릴 테니까 답답하신 분들 조금만 참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라고? 인력대 기사는 안 해요. 인력도 기사로 동창 못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왜? 뭐 사람 필요해? 내가 마땅히 인력대 기사를 쓸 수 있는 걸 없어요. 몇 사람이나 필요한데? 그래서 며칠이나? 한 번? 가서 네가 피곤해 그냥. 특별한 일 없다. 나 지금 저거 지금 저 설계도면은 뭐 친구하고 좀 계속 진행 중이야. 그리어 뒤에 예예 예예
월요일 날 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울릉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울릉도의 화산분하고 나리 분지에 도착을 하시는 겁니다. 울릉도의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 앞에 펼쳐 나타납니다. 울릉도의 유일한 평지입니다. 화산분하고 나리 분지입니다. 나는 여기 올라오기 싫은데. 진짜. 진짜네요. 들이대면 안 되지. 이 구간 고객길이 버스가 한꺼번에 이렇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돌릴 수가 없던 관계로 이 언덕을 길을 넓혀놨습니다. 한꺼번에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이 넓혀놓은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기 오기 싫어요. 무너지기 시작한 곳을 빨리 이렇게 보강공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말뚝만 세워놓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저게 언제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 2시 방향 차 멀리 보시면은 붓기 펄럭이는 빨간 벽돌 건물, 가장 큰 건물입니다. 울릉도에 주둔을 하고 있는 공군 군부대가 거기에 보입니다. 공군 군부대 그 뒤로는 사람이 근접을 할 수 없는 저 깊은 계곡을 따라 저렇게 철탑들이 서 있고, 철탑의 정상에는 공군 레이더 기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철탑들은 민간인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군용 케이블카를 이송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신속히 이동을 하는데 지금부터 1분 후에 여러분들 근한 점심 식사가 준비된 곳에 도착을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종 목적 나리군지 나무 자라고 있는 나무들, 이 나무들은 그 유명한 마가목들입니다. 다 모조리 마가목이고, 땅에 자라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명이나물 밭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좌측편으로 지나는 요 집이 울릉도 옛 사람들이 살았던 집, 너와집입니다. 옛 사람들 중에서도 좀 가진 사람들이 살았다는 너와집. 그리고 오른쪽에 이 집들은 울릉도의 평민들이 살았다는 투막집. 이 투막집을 끝으로 우리 것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 점심 식사가 준비된 식당, 울릉도의 최고의 맛집에 도착을 시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점심 식사를 하실 텐데 기사가 여행의 절반은 맛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먹거리 맛 한 가지를 더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맛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제주도는 다 다녀와 보셨을 겁니다. 제주도를 다녀오시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맛나게 즐겨 잡수고 오시는 제주도가 자랑을 하는 아주 특별한 민속 막걸리가 있습니다. 제주도 민속주 막걸리 뭐 있습니까? 족간술. 족간술이라고, 족간술. 이 고운 입으로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저렇게 서슴없이 내뱉은 족간술이랍니다. 족간술 아니죠? 족껍데기입니다. 족껍데기. 그죠?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 이쁜 얼굴이 입도 못 보겠고. 자, 여기는 울릉도의 화산분하고 맛있어, 나리군지입니다. 세상 천지 어디서도 절대로 맛보실 수가 없다는 제주도의 족껍데기는 저리 가라할 만큼 맛나다는 시껍데기가 여기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시면서 생각 있으신 분들은 시껍데기 막걸리 요것도 한 병